칼국수가 굉장히 당겼거든요. 가짜오기였는데. 나는 떡볶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게 이렇게 당기는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가짜오기가 보낸 신호였어요. 신기하게 끼니마다 네. 잘 생각나. 그죠? 근데 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나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이제부터 가짜 허기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과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짜 허기를 물리치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러려면 가짜 허기를 불러오는 원인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고프다? 이거 가짜 허기인가요? 네, 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특히나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늘리게 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꾸 식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계속 그거를 부족하다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니까 반복적으로 음식을 갈구하고 섭취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허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왜 매운 거 먹고 싶거나 단 거 먹으면 좀 속이 착 풀렸었는데 이게 가짜 허기에 속은 거였어요.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또 볼게요. 목이 마르면 배고프다. 물배를 채워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애매한데요. 둘이 좀 사실은 원래는 과거에는 이게 구분이 어렵기가 힘들었었겠죠. 왜냐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네. 목마른 건 목마른 거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원래 화학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서 이제 뭘 먹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걸 먹건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음식물에도 국이 있거나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음식을 먹어도 목마름이 가시게 되는 그런 기전이 있고 예전 같으면 물은 그냥 순수하게 물이었을 텐데 요즘에는 액상에도 이 열량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액상을 먹고도 열량이 좀 충족돼서 요새는 그 두 가지가 일반인들이 조금 이렇게 뭘 먹어도 좀 해결이 되니까 헷갈리게 된 그런 면이 있기는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네. 속이 쓰라린 거하고 배가 고픈 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속이 쓰라리면 음식을 먹곤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감각을 잘 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화가 좀 안 되는 건지, 속이 쓰라린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목이 마른 건지.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땐 사실 배가 안 고프고 목이 안 마르는 상태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나오는 순간 입이 확 마르잖아요. 네. 저희가 뭐 어떤 강의를 하려고 준비할 때 입이 확 마르고. 바짝바짝 마르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 먼저 목이 마른 느낌이 들면 물부터 먼저 드셔보시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음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지방에 의한 그런 자극은 장기적인 거를 관할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썼을 때 이렇게 뺏어 쓰고 이런 거는 몸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막 배가 너무 고프고 이런 건 잘 안 오는데 위가 비었을 때 일반적으로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의 허기는 일반적으로 가짜 허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죠. 물부터 먹어야 아, 가짜 허기와 갈증 좀 잘 구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가짜 허기를 뭐가 불러오는지 한번 봅니다. 자,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배고프다. 아까 전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활동이 줄어드는데 왜 배가 더 고플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식욕을 조절하고 있는 뇌와 위의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 중추들이 감수성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이 들어왔고 충분히 들어왔다라는 것을 위에서 파악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신호 전달 체계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밥을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돼서 정상적인 식생활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드시는 행위 자체가 보통 이야기하는 규칙적이고 정해진 양을 통해서 통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식사 일기 같은 것들을 써서 본인들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실수록 시장기 같은 그런 느낌에만 의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꼭 꼬박꼬박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잠 못 자면 배고프다. 제가 잠을 못 자 배가 고픈 걸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4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비만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중에 수면 부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가 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6시간 이내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느끼는 피로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몸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감이 인체의 스트레스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짜어기와 같은 잘못된 신호들이 과식 그리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몸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자서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잠이 안 와서 이제 TV를 틀면 TV에서도 이게 나와요. 한번 봅니다. 제가 꼭 왜 이것 이렇게- 때문에 먹거든요.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네. 맛있게 드실까? 네. 먹방이 꼭 밤에 해. 내가 보니까 먹방을 보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박 교수님. 모두들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 비만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먹방 보고 야식 밤에 야식 그러니까요. 먹고 내가 시키게 살찐다 되더라고요, 뭐 이런 진짜.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몸이 만들어진 걸 보면 옛날에 강아지를 이 파블로프의 반사 그런 거 볼 때 이제 종만 쳐도 침샘이 이렇게 먹는 걸 줬던 그런 거를 기억을 해서 침샘이 네. 이렇게 네. 분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음식을 보거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소리만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게 식욕이 딱 오르잖아요. 그치, 이런 소리 그래서 나고요. 지금 이 그런 과정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위에서 위가 좀 비었어 하는 그런 시그널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해서 그럴 때 이제 좀 더 식탐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현대인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가 이렇게 허해서 뭐 부족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뇌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환경 요인에 따른 변화가 비만이나 살이 찌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을 어떤 시간 이후에는 조금 절제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네. 진짜 뭐 먹방을 보지 않아도 이 먹방 글자만 봐도 지금 배가 고픈 걸 보면 침이 나와요. 얼마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짜 어기만 잘 다스리고 진짜 어기만 채우다 보면은 우리가 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 가능할까요,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소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자 때문에 조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을 줄임으로써 필수 영양소들을 조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가 많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안 좋은 식품들은 줄이고 오히려 영양소는 충분하면서도 칼로리가 적은 양질의 식품군의 섭취는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식이라고 해서 네. 무조건 안 먹고 특정 성분을 다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폭식이나 야식과 같이 잘못된 식습관을 줄여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거고요. 소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정말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